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엔저 현상으로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또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염종순 이코퍼레이션.jp 대표와 함께 일본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일본에서 30년을 네. 거주를 하시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만 해도요. 어릴 때 일본 물건을 따로 파는 그런 잡화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캐릭터가 워낙 귀엽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좋은 향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문화적으로 얼마나 발전을 했다? 또 일본이 문화가 어떻다라고 일단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각각의 한국과 일본 네. 서로 간의 또 문화라는 것은 각각 다름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좋고 나쁘고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의 어떤 새로운 문화, 컬처, 새로운 문화의 어떤 흐름은 그 요즘에 K자가 붙는 네. 뭐 K-팝, 네. 그다음에 그 화장품, K-뷰티, 네. 그다음에 요즘에 K-소설 해서 뭐 한국적인 것들이 일본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본 옛날에 좋아했던 것처럼. 네, 지금은 오히려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본 내에서 조금 더 네. 높은 상황이다.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본이라고 하면 아날로그라는 네.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나라이기도 네. 합니다.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 갔을 때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이면을 항상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일본이 편안한 이유를 뒤집어 보면 느리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날로그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까? 그렇죠. 일본은 지금도 탈피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아날로그에 그거는 네. 뭐 국민성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행정 서비스가 세계 최고인 거 아세요? 객관적으로?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네. 사실은 굉장히 편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예전에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전자정부 백서라는 그 책을 출간하잖아요. 네. 그걸 봤어요. 네.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세계 1위인데 세계 최고인데 아십니까? 라고 편리하게 느끼십니까? 라고 광화문 대거리에서 인터뷰를 해보면 편하긴 한데 그게 뭐 세계 최고까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네. 그럼 일본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세계 최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집에서 자기 PC로 주민등록등본 같은 걸 인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그렇죠. 당연한 근데 거 그건 아닌가?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 제가 지금 저희 회사 이름이 ecorporation.jp인데 네. 회사 이름이 왜 ecorporation.jp인지를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본에서 기업을 2000년 1월 달에 창업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려면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아키하바라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또 관할하는 구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 창구에 갔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그다음에 인감증명 이걸 이제 떼려고 가서 신청서를 써서 내고 기다렸어요. 네. 그랬더니 공무원이 나보고 잠깐 오시라고.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외국인이라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당신 집은 우리 구 관할이 아니니까 당신 집 동네에 가서 뛰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에 가서 뛰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한국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국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종로구청에 가서 네. 주민등록등본하고 인감증명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 집은 일산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산 가서 뛰어라. 일산 가서 뛰어야지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떡해?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저는 85년부터 88년까지 87년까지 서울시 공무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황당한 거예요. 네. 나는 당연히 우리가 일본의 행정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나올 줄 알고 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나보고 거꾸로 티네 동네 가서 뛰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행정을 조사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행정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 스톱돼 버린 거예요. 네. 진화가. 네. 그 뒤에 이제 뭐 병원에서 잠깐 근무하면서 병원을 봤더니 또 병원도 스톱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갔는데 학교도 스톱돼 있는 거예요. 진화가 어느 시점에선가. 네. 그래서 아 예전에는 내가 일본을 와서 관찰하고 그것을 한국에 소개하는 걸 비즈니스로 했었는데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한국을 관찰하고 일본에 가서 네. 얘기를 해주면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처럼 네.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무원들한테 지금 당신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만 한국은 앞으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그냥 뛸 수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자기 프린터로 뛸 수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거 제출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본은 지금 편의점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는 세상까지 왔어요. 많이 발전은 많이 했네요. 발전했죠. 장족의 네. 발전을. 네. 근데 여기서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야 네.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현재. 아직까지는. 네. 그 다음에는 원래는 혁신을 하려면 없애야죠. 증명서 제출. 우리나라 네. 지금 증명서 제출 없앴잖아요. 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데서 그 다 연기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서류 제출 안 해도 되는 케이스도 많고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증명서 제출 요구하지 말라고.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제 저는 앞으로는 이 일본이란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그 컨설팅하는 회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코퍼레이션 .jp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이 코퍼레이션은 고유명사인데 IT를 잘 쓰는 회사. 네. 근데 .jp를 붙여서 일본이란 나라를 IT를 잘 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사명을 만들고 네. 지금은 그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그러면 정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네. 좀 전자화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얼마나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까? 앞서서 이제 편의점에서 네, 등본 뗀 그 부분은 뭐 네.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진척이 되질 않아요. 그게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네. 그 제가 아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꿈을 꾸어봤어요. 컨설턴트로서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한국처럼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됩니다라고 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총론은 찬성인데 강론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말이 쉽지 그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컨설턴트로서 내가 세일이 안 되잖아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당한 꿈을 꿨어요. 내가 공무원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일본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일본 국적이 아니면 공무원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근데 어떤 지방자치단체 시장님이 제 강의를 전자정부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듣고 감동받으셔가지고 당신 말이 진짜냐? 한국이 전자정부가 그렇게 발달돼 있냐? 나는 지금 이런 시스템 때문에 고민 중인데 네. 당신 말대로라면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한국에 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이제 강남구청이라는 데를 가서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그 이분이 이제 깜짝 놀랐죠. 네. 그리고 네. 제일 쇼킹한 게 우리는 그 전철역에 있는 자동 교부기 있잖아요. 네. 증명서 자동 네. 발급기. 거기서 그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동네에 있는 주민등록 등본밖에는 그런 기계는 그밖에 안 나오는데 네. 어떻게 고등학교 그게 관할이 틀리잖아요. 고등학교에 졸업 증명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해외에 가려면 네. 20세 미만의 성인들은 뭔가 하는 게 있어요. 병적 증명서도 띄워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걸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최첨단이다. 쓰기 좋다. 그리고 저렴하다. 네. 이제 그런 거에 놀라셔서 돌아가셔서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맡기셨고 네. 그래서 제가 전자정부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본의 IT 회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본의 IT 회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IT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들한테 제가 가서 이런 입찰을 할 텐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한국 수준의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컨설턴트로서는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일본 기업만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네. 도토리 키재기라. 네. 그래서 한국 기업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삼성하고 LG에 가서 일본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해보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삼성도 LG도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어쨌든 삼성이 입찰에 참여를 해서 삼성이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죠. 그래서 멋있게 성공을 했어요. 1년 만에. 네. 그래서 그게 일본의 NHK의 특집 방송으로 소개될 정도로. 네. 그러면 이제 그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증명서나 필요한 것들을 한 곳에서 뽑을 수 있는 아니요, 그런-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 시스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네. 완전히 디지털화시켰. 그 핵심 시스템을 네.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일본의 충격이었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NHK라는 회사가 네. 1시간짜리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네. 정도였으니까 네. 우리 흑선 디지털 흑선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21세기에 디지털 흑선이 왔다 이런 기사가 날 정도였는데 네. 그 성공 사례가 보도가 막 되니까 네. 북쪽에 있는 아오모리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그 시청으로 그 우리도 당신네하고 비슷한 걸 했는데 우린 실패했다. 큰일 났다. 네. 당신이 성공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진짜냐? 현재 시장님이 진짜다. 그건 어떤 비결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컨설턴트를 잘 뽑았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쪽 네. 시장님 만나러 가라고 그래서 갔죠. 네. 가서 그 시장님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시장님은 우리도 좀 도와달라고. 네. 근데 제가 그걸 곰곰이 들여다봤는데 제가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진짜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혁신시켜야 되고. 전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변화를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네. 이렇게 그 첨단 기반을 마련을 해놨을 때 이걸 사용하는데 어떻다고 느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일본 전체 사회가 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저 지명이 네.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도 투어 갈 때 사가라는 곳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거기 우리 도자기를 네. 만드는 그분들도 많이 가 계시고 그래서 근데 그 동네인데 그곳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일본 사람들은 남의 걸 보고 배우는 걸 거꾸로 그래서 질투도 많고 셈이 많아서 그거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네.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게 많이 퍼지질 않아서 네. 그 동네만 지금 최신이고요. 나머지는 또 기형적으로 변화가 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일본 사람들이 처음으로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선진국인 줄 알았어요. 디지털 선진국인 네. 줄 알았는데 그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뭐 코로나 갖고 네. 한다라는 게 막 보도가 막 네. 나오고 언론에서 막 때리니까 그제서야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후진국이었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돼요.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디지털 이제 벽이 없어졌다고 하는 글로벌 시대에 그걸 이제서야 알았다고 하는 부분이 좀 신기할 만큼 굉장히 자신들의 그 문화를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그것도 거네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그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본 국민이 지금 1억 3천만 명 정도 네. 되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에 제가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 보고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제가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해외여행 안 가봤다는 사람도 많고 아 그래요? 여권 네. 없다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객관적인 숫자가 필요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외무성 홈페이지 뒤져봤더니 4천만 명 정도 되나? 그러면 3분의 1.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예, 이유가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숫자 자체는 좀 더 되는데 네. 그 유효 여권. 네. 우리 보면 여권이 5년인가 10년 지나면 그렇죠. 실효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나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진 사람이 전 국민의 30%밖에 안 되더라. 네. 대한민국은 그죠?
대한민국은 내가 보기에는 한 3,500만 명 정도 갖고 있지 않겠어요? 네. 경제 활동하는 사람 내가 보기엔 다 갖고 있을 것 그리고 같은데. 해외여행도 워낙 많이 가고 그렇죠. 요새는 뭐 주변에 그것이- 아기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거꾸로 우리가 해외 나가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확하게 현실을 알게 되는데 일본은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살았고 밖에 나가서 자기 나라를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네. 자기들이 계속 선진국인지 안 거죠.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바깥과 비교를 하지 않아 보니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남의 나라 우린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코로나라는 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 일본과 미국과 한국과 중국을 막 비교할 수 있는 게 된 거고 네.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알기 쉽게 그거 하나만 갖고 보도를 하니까 네.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있다는 거를 일본 사람이 알게 된 거죠. 네. 뭐 사실은 뭐 일본 이제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기반으로 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한일전하면 굉장히 우리나라 응원하고 꼭 이겨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후세대로 갈수록 그런 마음이 좀 약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본의 현재 세대는 어떤가? 이들을 보면 일본의 미래, 일본의 경제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의 그 현재 젊은 세대는 어떻다고 평가를 좀 받고 있는지요?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지금 현재 세대들을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고 해요. 사토리요, 네. 근데 일본어로 사토루가 네. 달관하다, 뭐 달관하다. 초월하다 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삼포 세대가 있다고 네. 하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세상에 기대를 안 하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 성장 동력을 잃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니 그쵸. 네, 그렇게 느낄 수가 텔레비에서 있거든요. 매일같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다가 잃어버린 20년이라 했다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네. 했다가 그리고 아까 그리고 이제 일본이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 주변이 다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없어진 거고 네. 현실에 적응해야 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처럼 누구나 다 대학을 가야 되는 그 시절이 일본에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없는 돈에 다 대학 가서 생활을 하는데 대학 학비를 또 부모님들이 대주지 않는 아이들도 많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부에서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요. 네. 그래서 취업을 하면 그걸 상환하게 되는데 오늘 요 근래에 나온 뉴스 그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첫 번째 장학금이라는 이름 바꿔라. 장학금이라고 하면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줬던 거니까 이름부터 바꾸자. 두 번째 상환을 면제해주거나 뭔가 좀 유보해주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저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급여가 대기업이에요. 연봉이 아니고 월급과 보너스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여는 낮아요. 근데 급여가 한 30만 엔, 28만 엔 정도 돼요. 하나로 따지면 280만 원인데 네,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네. 적어요.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급여 역전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돈 받아서 거기서 세금 떼고 다 떼고 이거 하고 나면 28만 엔을 받아보니 한 21, 2만 엔밖에 안 남아요. 21, 2만 엔 중에 집세를 내야 되는데 네. 집세가 7, 8만 엔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떼고 나면 진짜 손에 남는 게 한 5만 엔, 6만 엔인데 거기서 장학금 받은 거를 대출 받은 걸 상환해야 네. 되는데 그게 3만 엔, 4만 엔, 5만 엔이래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좀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친구들이 삶의 희망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포지티브하게 생각이 바뀌어요. 네. 달관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옷을 안 사면 되고 패션을 안 하면 되고 자동차를 안 사면 되고 그러면, 네. 미니멈 생활을 하면 되고 그럼 소비가 진짜 줄어들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아니라
달관을 해버려서 그 생활을 즐겨요.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 생각을 하면 우리 청년들도 말씀하신 대로 3포를 넘어서 4포, 5포, 뭐 6포까지 있고 N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그 친구들 중에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스타트업에 좀 도전을 한다든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유튜버를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좀 새로운 영역의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을 얘기를 들어보니 일본 청년들은 달관했다는 표현에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본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키울 때 부모들이 어디 가서 민폐 끼치지 마라, 튀지 말아라. 네. 이게 일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이들한테 어디 가서 지고 다니지 마라, 맞고 다니지 마라. 네? 그다음에 뭔가 튀는 행동이랄까 뭔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속고 다니지 말아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결국 일본은 튀지 않기 위해서는 평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평범한 게 아니거든요. 대학을 졸업했으면 기업에 들어가서 조신하게 정년 때까지 다니는 게 맞는 거고. 네.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나도 남처럼 뭔가 해보고 싶고 이런 욕망이 우리는 욕구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잘 사는 친구들 보면 나도 저렇게 좋은 차 갖고 싶고 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 친구들이다 보니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부터의 그 환경의 차이가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라고 네,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의 일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네. 일단은 세대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면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 좀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 대표님이 보실 때는 우리나라의 미래 과연 일본과 닮아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모든 것이 닮아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네. 상당 부분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건지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일본하고 다른 일을 할 건지를 우리 스스로가 학습해내면 되는데 저는 그거를 지금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학교 내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본은 몬스터 페어런트라고 하고요. 극성 부모를. 네. 그다음에 미국은 헬리콥터 페어런트라고 했더라고요. 각각의 이유가 있는데 일본은 그게 1990년대에서 이뤄졌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 교사가 분신 자살을 하고 일본에서요? 그렇죠. 비슷한 제일 처음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모들이 극성 부모들이 오고 과보를 하다 보니 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일진이라는 게 생겨요. 교내 폭력이. 네. 교내 폭력이 생겼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클리어를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부모들 극성과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을 손을 못 대요. 닮아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멀쩡한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힘들잖아요. 네. 그 자괴심도 가지시게 되고. 근데 사회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 1990년대에 벌어졌던 네. 거고요. 결국 그 결말은 선생님들의 분신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졌고 그래서 일본 정부와 일본의 교육계는 선생님들에 대한 보험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보험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부담을 해주고 네. 그러니까 그 교내에서 뭔가 아이들하고의 문제, 학부모하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이번에 선생님 돌아가신 분 보니까 뭐 소송 때문에 학부모 극성에 그런데 그거를 다 보험에서 처리를 하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하고 네. 연락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일본이 넘어왔어요. 네. 넘어왔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지금 우리가 한 10년, 15년 지나서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 네. 부분이. 그러면 일본을 학습하면 일본에서는 우리하고 뭐가 같았고 뭐가 달랐구나라는 걸 학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런 법들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우리가 똑같은 일본하고 똑같은 제도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고 네. 대신에
이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본이 우리를 따라올 거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21세기는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네. 모든 그 산업이나 모든 분야가 IT를 기반으로 혁신되잖아요. 네. 행정도, 네. 헬스케어, 의료도 네. 그런 네. 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 일본은 우리한테 배울 게 있고 우리는 일본에서 배울 게 있고 서로 간에 네.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 그 점을 착목해서 따라갈 것, 따라가지 않을 것을 고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거시적으로만 봤어요.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동산 시장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거시적인 부분만 보다가 그 미시적인 것들을 보니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이 우리랑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좀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일본이 오히려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을 수 있는 약간의 교과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교과서가 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니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